소장님, 저 이제 짐 다 쌌어요. 오늘 이 상담 끝나면 바로 법원 갑니다. 응?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어제까지 웃으면서 밥 먹었잖아. 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한 거예요. 남편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라요. 자, 이 대화에서 누가 진짜 가해자일까요? 갑자기 이혼을 선언한 아내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몰랐다는 남편일까요? 상담실에서 가장 마주하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바로 이 온도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10년을 참으면서 지옥 속을 걸어왔는데 다른 한 사람은 우리는 행복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소희의 관계심리학교입니다. 오늘은 부부관계를 가장 조용하고 잔인하게 살아야 하는 주범, 바로 축적과 폭발의 패턴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누군가는 죽을 만큼 참기만 하는지, 그리고 그 참는 정성이 왜 결국은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돌아오는지, 오늘은 그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혼을 하자라고 갑자기 폭발한 쪽은 억울한 감정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는 거죠? 나 이제 끝낼 거야 라고 갑자기 말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어때요? 굉장히 황당한 거죠. 아니 갑자기 왜 이래? 뭔가 뒤통수를 맞은 그런 기분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결코 갑자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폭발하는 사람은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속으로 짐을 쌌습니다. 상대가 평화라고 믿었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지탱된 가짜 평화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이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아내는 제때 말하지 못하고 쌓아두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슬픈 심리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갈등 공포예요. 이런 분들은 갈등을 만드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끼고 불편해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참으면 다 조용해지니까 라는 생각에 내 감정을 쓰레기통에 계속해서 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여러분, 어떤 부부관계가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부부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잘 다루고 해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또 어린 시절에 만약에 뭔가 자신의 어떤 마음을 얘기하면 시끄러워, 조용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했던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자, 예전에 말을 해봤지만 무시를 당했다든지 더 큰 싸움이 됐던 기억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유,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라면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정서적 문해력의 부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찰하고 들여다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운한지 아니면 외로운지 스스로도 잘 모른 채 그저 답답하다, 뭔가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막연한 느낌으로 꾹꾹 눌러 담는 거죠. 자, 이런 정서적 문해력에 이제 부재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정서와 감정이 수용되어졌던 경험이 없을 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꾹꾹 참고 이제 살아오셨던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여태까지 꾹꾹 참고 참았으니까 저는 이제 잘못 없는 거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참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관계의 방치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상대방에게 알려줄 기회를 주지 않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쌓인 감정이 발효되지 않아요. 이 쌓인 감정은 부패됩니다. 썩어서 문드러진 감정은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즉 이별 통보라든지 갑자기 암에 걸린다든지 이런 신체적 질병으로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위험한 침묵을 멈추셔야 합니다. 멈추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법칙이에요. 즉 말을 한번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요. 그쵸? 그러니 10년 전 이야기는 꺼내지 마시고 오늘 느낀 작은 서운함을 바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선생님, 제가요 10년 동안 쌓인 이 마음이 한이 있어요. 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못 살아요. 라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 마음 깊숙이에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서 치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지금 여기에 법칙으로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그때그때 편안하게 다루고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는요, 불편함과 친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싸움이 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싸우는 부부가 더 위험해요. 건강하게 싸우는 것이 입을 닫고 참는 것보다 100배는 더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에게 먼저 좀 물어봐 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좀 하루에 3번 정도 뭐 감정일기를 쓴다든지 좀 그렇게 해서 나에게 물어봐 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야 상대방의 마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내 얘기 같다. 아니면 숨이 너무 막힌다. 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견디며 참아오신 분일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이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말들을 한마디만 꺼내나 보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 마음을 제가 여기서 다 들어드리고 도닥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지만 이제는 참는 대신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닥이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김소희의 관계심리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